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통장 쪼개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혹시 사업장 쪼개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면서 이 사업장 쪼개기를 많이 적발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사업장 쪼개기가 뭔가, 그리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핵심은 뭐냐면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숫자가 5명을 넘어가냐, 아니면은 5명을 안 넘어가냐, 4인 이하냐, 아니면 5인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노무 규정들, 적용해야 될 근로기준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5인을 넘기게 되면 여러 가지 근로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게 더 이제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줘야 될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분명히 같은 사업장인데 이거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감독한 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36개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운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특히나 이제 근로기준법 중에 뭐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추가적으로 50%를 더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적용해야 될 것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연차 휴가도 줘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명백히 이거는 잘못하시는 거고요.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착각을 하시냐면, 사업자를 별개로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낼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 A 사업장으로 내고 B, C, D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혹시 뭐 가족들이나 뭐 친인척들 아는 사람들이 해서 여기는 A가 사업장 운영하고 또 여기는 B가 운영하고 여기는 C가 운영하는데, 사업장을 이렇게 여러 개를 내놓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한 명이 이렇게 같이 모든 걸 다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회계, 뭐 인사, 노무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운영되는 사업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개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무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업장이 아무리 여러 개이다도 근로관계, 노무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5인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던 여러 각종 수당들을 또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해야 되고, 이 임금 채권은요 3년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또 지급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과태료가 뭐 얼마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제 지급되지 않은 이제 임금 채권이라고 하죠. 체불 임금에 대한 부분이 또 직원들한테 한꺼번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주한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도요,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2개로 3개로 뭐 36개로 찢어놨다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는 거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근로 감독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사업장을 쪼개기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 감독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또 지급되지 않은 임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라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5인 이상과 5인 미만 달라지는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요, 5인 미만, 아무리 2명, 3명, 1명이라도 근로자가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다,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거, 그 다음에 해고의 예고, 그 다음에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그 다음에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 이런 것들은 5인 이상이건 5인 미만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사업장 쪼개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장 쪼개기를 해서 5인 미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냐면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의 구제 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당해고를 했더라도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그 이제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민사적으로는 별도의 문제고요. 그런 위원회에다가,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다음에 또 근로시간, 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52시간제, 그 다음에 12시간 연장, 뭐 한도,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 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간까지밖에 일을 못 시키는 겁니다. 5인 이상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쪼개기 해가지고 2개로 해서 나눠가지고 다 12시간을 좀 넘겨서 근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장,
휴일, 야간, 이 가산수당의 세 가지죠. 연장, 야간, 휴일. 요런 것들을 일을 뭐 시키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를 시켰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은 요 추가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50%를 더 주죠.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한 거에 대해서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고 쳤을 때 그냥 2시간 더 했다 그럼 200을 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여기서 50, 50, 100을 더 추가적으로 줘야 된다. 50%를 가산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연차 휴가입니다. 연차 휴가. 연차 휴가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예전은 작년까지 뭐 이렇게 연차 휴가 대체합이라 그래가지고 연차 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해서 쓰게끔 만드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 연차 휴가에 대한 부담이 이제 사업장에 크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5인 밑으로 상시 근로자를 5인이 안 되게끔 만들면 연차 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하는 거는 사업장에서 그냥 플러스 알파로 더 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5인이 넘지 않도록 우리 사업장을, 근로자가 5인이 넘더라도 이거를 쪼개기 해가지고 뭐 사업장을 2개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하나인 사업장에서 뭐 사무실을 뭐 이렇게 바로 옆으로 쓴다든가, 아래 위층으로 쓴다든가, 혹은 그냥 뭐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냥 임의적으로 우린 2개라고 그래서 근로관계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2개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취업규칙도 뭐 취업규칙에 해당이 없겠네요. 근로계약서도 이렇게 사업장을 2개 형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찢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사업장인데 이걸 뭐 36개로 막 찍고 2개로 찍고 3개로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기준은 뭐냐면 근로관계를 보는 거다. 근로관계.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세무적으로 완전히 독립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근로관계가 완전히 독립돼 있는지, 인사노무가 완전히 독립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업장이 2개니까 우리는 다른 사업장이야, 이거는 세무적으로는 오케이죠. 근데 노무적으로는 좀 다르게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주, 이 영상을 보시는 사업주분들도 이 사업장 쪼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과연 이렇게 하면 맞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언젠가 근로감독이 나와가지고 지적을 받게 되고 하면 이제 비용이 추가적으로 이제 줘야 될 거를 못 준 그런 체불 임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도요,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이제 사업장 쪼개기가 돼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는 전체가 이제 해서 5인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쪼개져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연차 휴가 라든가 수당,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이런 것들을 내가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못 챙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업주든 아니면 근로자들이든 다 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뭐 통장 쪼개기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노무에서는 사업장 쪼개기,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꺾기 계약 뭐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요.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부분들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근로감독도 나가고, 또 이런 부분들 잘못 이제 지적받고 하게 되면은 또 임금에 대한 체불복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업주든 근로자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